중고를 막기 위해 패키지를 없애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다운로드 게임의 사용권을 회수하는, 정확히는 영화의 사용권은 이미 회수했던 소니. 아무리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해도 유저들의 거부감이 극에 달한 지금, 과연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28년 1월부터 패키지 생산을 중단한다. 이런 큰 정책 변화를 하려면 반드시 확신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이런 발표를 해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소비자들은 이래도 유저들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하는 확신 말이죠. 그렇다면 유저들이 이런 충격 발표에도 가만히 머무르게 할 히든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소니가 급작스럽게 다운로드 전환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물론 짐 라이언 주도로 극단적인 라이브 서비스 게임 개발에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탓도 있겠지만 2026년 11월에 발매될 GTA6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락스타 게임즈의 신작 GTA6는 전통대로 PC 발매 뒤로 미루고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로 먼저 발매됩니다. 현재 두 콘솔의 시장 점유율이 7대 3에 가까운 만큼 소니가 그 수혜를 다 받을 것은 기정사실에 가깝죠. 그런데 최근 공식 발표에 따르면 GTA6의 패키지에는 물리디스크가 아예 빠지고 다운로드 코드만 판매된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판만 DL 코드고 나중에 디스크판이 따로 나온다는 말도 있지만요. 여하튼 딜러만 제공되는 GTA 신작은 패키지 종말이란 패러다임을 단숨에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자 유저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GTA의 엄청난 광풍은 유저들이 어쩔 수 없이 DL 환경으로 오게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구입하면 DL 코드만 들어있는 패키지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으니 소니의 DL 전환 성과가 좋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니 경영진의 이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소니는 테이크2 인터랙티브와 GTA6 관련 마케팅 제휴를 했잖아요. 일정 기간 뒤에는 디스크판이 따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소니와 함께하는 캠핑 기간 동안만 DL 코드판이 나오고 제휴 기간이 끝난 뒤에 디스크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DL 전환을 밀어붙이기 위한 소니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겠군요. 물론 이건 제가 소니 직원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일 뿐 완전한 추측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소니의 패키지 말살 정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기업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히 계산하고 움직이죠. 당장 디스크 제조 설비를 다 걷어내고 광학 센서, 설비 시설로 바꾸는 것만 봐도 디스크를 없애는 것이 더 낫다는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대기업은 너무나 데이터로만 움직여서 그런지 때론 데이터가 반영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죠. 소니는 2009년 PSP의 디지털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디지털로만 즐길 수 있는 PSP 고를 출시했지만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이 사라진 소매점들이 기기 판매를 거부하면서 마찬가지로 PSP의 명작을 즐기지 못하는데 유저들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실패한 기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니는 데이터대로만 하다가 실패도 많이 한 회사예요. 또한 최근엔 PS5의 가격 인상 사태가 있죠. 소니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한 해에 2번이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2025년 8월 21일에 $50씩 인상했고 2026년 4월 2일에는 일반 기기는 $100, 그리고 프로 모델은 $150 추가 인상했지요. 소니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이 판매 추이라면 가격을 올려서 판매량이 떨어져도 이익률은 맞출 수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유명 시장 조사 업체 서카나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 대수가 약 400만 대에서 450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 58%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즉 가격을 올린 만큼 고객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듯 대기업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데이터를 너무 믿기 때문에 벌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판매량의 상당수는 당시에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던 닌텐도 스위치2가 싹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패키지 생산 중지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그럼 소니의 전략은 성공으로 이어질까요? 유저들의 마음은 패키지를 없앴다가 크게 고생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면서 드라이브를 탄 신형을 내주길 바랄 겁니다. 엑스박스 원만 해도 반드시 디지털 인증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유저들이 격하게 반발하자 전부 취소해버린 경우였고, 삼성은 갤럭시 S6에서 SD 슬롯을 뺐다가 성적이 안 좋자 S7 발표 때 유저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면서 도로 부활시켰고, 테슬라 등의 전기차는 조작 버튼을 모두 터치 패널로 바꿨는데 이러면 에어컨 등을 틀 때 물리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될 것을 터치 패널은 두세 번 누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고객들이 폭발하자 이후에 나온 전기차들은 단가 상승의 요인인 아날로그 버튼을 서둘러 부활시키고 있죠. 애플의 맥북 프로도 프로에게 포트는 사치라는 핑계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USB-C만 남겼다가 전세계 사진작가 및 영상 편집자 그리고 개발자들이 폭발하는 바람에 5년 만에 백기를 든 사건이 있죠. 이렇듯 많은 기업들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데이터만 매몰되어 고객의 마음을 못 읽는 데 있죠. 그렇다면 과연 플레이스테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게임을 즐기는 유저라는 고객, 게임을 유통하는 유통사라는 고객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꽤 여러가지 각도로 돌아봐야 합니다. 자, 앞으로의 플레이스테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소니, 유저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는 듯합니다. 소니는 이번 정책으로 더욱 큰 이익을, 유저들은 이 발표로 인해 소니가 크게 데이고 정책을 바꿔줄 것을 기대하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판매량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급된 플레이스테이션 5의 양도 있고 또한 콘솔 화운기인 만큼 무엇보다 PSN 생태계에 묶인 고객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만큼 그적인 매출 감소는 없을 듯 보입니다. 이미 소니 내부에서 그 계산은 전부 다 끝났겠죠. 저는 기존 디스크 제조 설비를 광학렌즈 설비로 바꾸는 것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을 막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니 최대 매출 분야는 보험, 그리고 콘텐츠, 또한 이미징 센서 등의 부품인데요. 이는 달리 말하면 소니는 15%의 패키지 유저가 내는 수익보다 광학 센서 설비로 교체해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설비 전환으로 인한 계산은 끝난 셈이니 주저없이 밀어붙인 것이겠지요. 또한 일부 유저들은 나중에 디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외장 드라이브를 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소니 비타 시절에 UMD 유저를 버린 적도 있었고 PS4에서는 PS1 CD 재생을 중단했지만 별 탈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신형기기에서 하위원 체크를 하는 것도 모두 돈이기 때문에 아마 큰 사건이 없다면 플레이스테이션 6를 위한 디스크 드라이브는 절대 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PS6에서 쓸 수 있는 드라이브를 출시해도 이건 PS4, PS5에 물리 디스크만 들어갈 뿐 PS6 게임이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디스크 드라이브는 어지간하면 안 만들 거라 생각해요. 요즘은 정말 엄청난 반도체의 대란이니까요. 반도체도 비싼데 구기종 유저를 위해서 생산시설을 확보해서 드라이브를 만들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기존 유통망과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소니는 한때 PSN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여러 하드웨어에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인류의 PC로 여러가지 게임을 이식했지만 유저들은 싱글 게임을 하기 위해서 PSN에 가입하는 것에 엄청난 불만을 표시했으며 정작 PC판의 매출은 부진한데 플레이스테이션의 판매량까지 같이 갉아먹자 PC판 이식을 전면 중지하기도 했죠. 즉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기기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유통망과의 관계를 망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그러니 만약 패키지를 안 팔면 유통사와 충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라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겠지만 현재의 게임 사업 구조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의 유통망들은 물리 매체를 치우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유통망에 있어 매장의 매대는 곧 돈입니다. 입구에 무엇을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매장 전체의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신작 게임 패키지가 고객을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미끼 상품이었지만 지금 미국의 베스트바이 등은 매장에서 DVD와 블루레이 또한 실물 게임 패키지 코너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시키고 있죠. 왜냐면 부피를 차지하고 돈을 한 방지락에 비용도 들어가고 게임이 안 팔리면 보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모자라 과거 유저들이 매장에 가서 체험 영상을 보고 게임을 구매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홍보 영상을 보고 바로 구매합니다. 즉 게임 패키지의 전시 효과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기 때문에 게임을 사러 왔다가 쇼핑을 하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대형마트들은 게임 코너를 줄이거나 옮겨버리고 대신 입구 쪽엔 스마트폰, 디지털 관련 상품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상품권을 매대 핵심 자리에 꽂아주었죠. 베스트바이, 월마트 입구에 구글 기프트 카드, PSN 카드가 배치된 이유입니다. 유통점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도 없고 도난당해도 활성화 전이라 손해가 없는 완벽한 상품. 소니는 패키지의 유통 마진을 없애는 대신에 이 기프트 카드 판매 수수료를 소매점에 떼어주면서 달래는 것이죠. 또한 게임 매장의 알짜 수익원은 콘솔 본체가 아니라 컨트롤러, 헤드셋 등의 액세서리입니다. 이쪽은 마진율이 높은 상품이고 소니는 이런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여 유통 매장을 달래고 있죠.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5 대란 때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본체는 없어도 듀얼센스는 가득 차 있지 않았나요? 그럼 닌텐도처럼 키카드 같은 디지털 키가 들어간 패키지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 둘은 태생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닌텐도는 장난감 회사 출신으로 전 세계 토이저러스나 동네 완구점과의 끈끈한 유통망을 목숨처럼 움직입니다. 디지털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키카드를 파는 것은 그동안 그들을 성장시킨 오프라인 유통망, 게임 유통망에 대한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죠. 반면 소니는 전자 제품 회사 출신으로 닌텐도가 꽉 잡은 기존 게임 유통망을 피해서 가전 유통망을 통해서 게임기를 보급했습니다. 애초에 전통적인 게임, 완구 유통망에 진 빚이 없기 때문에 이후 사업을 할 때도 유통망에 가혹한 편이었지요. 지금도 그들의 눈치를 그렇게 안 보는 편이고요. 즉 소니는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소매점에 던져주었고 소매점 역시 더 이상 미끼 역할을 하지 못하는 디스크 상자를 치우고 싶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라이브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드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 소비자를 위한 패키지가 그다지 필요 없는 것이죠. 또한 라이브 서비스 모델 중심의 사업 구조, 라이브 서비스는 대형 퍼블리셔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로 전체 매출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로 볼 때 소니의 패키지 중단 소식은 소니에게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불안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패키지를 없애서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고 구시대에 소를 없애도 이외로 소니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하이엔드 콘솔 게이밍 시장은 플레이스테이션 5의 독주, 경쟁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소니도 이를 믿고 추진한 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소니의 상황상 이 계획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팬들을 폐쇄적인 생태계에 계속 가둬두려면 압도적인 퀄리티의 싱글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니의 전임 CEO 짐 라이언은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게임은 장르적 특성상 유저들이 한 번 게임에 갇히면 다른 게임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오버워치를 즐기는 유저가 오버워치 비슷한 게임으로 옮기는 경우는 잘 없고 오버워치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면서 파격적인 게임성을 갖췄을 때 비로소 이동하지요. 즉 검증된 인기 라이브 서비스 게임에만 유저와 자원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하는데 소니는 그것을 결국 해내지 못했어요. 야심작인 콩코드는 처참히 실패했고 막대한 돈을 들여 인수한 번지의 신작인 마라톤의 경우도 꼬인 상황이죠. 게다가 번지의 존으로 개발되던 너티독의 라이브 서비스 게임도 불안한 상황이고요. 이 극단적인 라이브 서비스 올인 전략은 전임 CEO였던 짐 라이언이 밀어붙인 사업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겨둔 무리수들이 콩코드 사태로 처참히 실패하자 현재는 게릴라 게임즈 출신의 허먼 허스트가 새로운 공동 CEO로 올라오며 부랴부랴 싱글 플레이 게임의 비중을 다시 늘리려고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미 수년간 끊겨버린 싱글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이 하루아침에 복구될 리가 없지요. 덕분에 2025년도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에는 죄다 멀티게임이거나 발매 미정인 총국이 벌어진 겁니다. 즉 물리디스크를 완전히 없애고 자신만의 생태계로 살아가려면 유저들을 붙잡아둘 거대한 싱글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그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또한 패키지라는 안전장치를 빼앗긴 유저들이 기계의 성능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면 굳이 플레이스테이션 생태계에 남을 이유가 약해집니다. 스팀 머신이 가격에 문제가 있어 디지털 스토어 시장에서 싸울 경쟁 상대는 사라졌지만 미국 시장에서 폭락하는 콘솔 게이밍 시장을 가격 인상이 늦었던 스위치2가 다 흡수한 것도 있고 또한 콘솔 게이밍 시장에서 싱글 게임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PSN이라도 조금씩 흔들리지 않을까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니의 물리디스크 없애기는 단순한 시대의 흐름이 아닙니다. 중고 거래를 통제하고 유통 마진을 독식하기 위해서 무려 30년 전부터 집요하게 설계해온 거대한 비즈니스 기획의 중간 단계입니다. 최근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 5 슬림과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에서 물리디스크를 별도로 판매하는 탈착식 구조를 채택한 것은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판매량이 얼마나 나은지 모르겠지만 소니는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팀의 법원 판결, 유럽 GDPR의 권고, 그리고 더크루 관련 입법이 무마된 순간 최적의 타이밍이라 인정하고 행동에 옮긴 것이죠. 소니의 계산대로라면 2028년 혹은 PS6가 발매될 무렵 우린 오직 소니가 부르는 게 값인 닫힌 감옥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안에서만 게임의 사용권을 일시적으로 얻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니의 이 원대한 독재 기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 테크 회사를 돌아보면 오만했던 기업이 몰락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앞으로 이 싸움의 향방은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유저들의 선택권을 뺏었을 때 시장은 늘 매서운 반격으로 그들을 끌어안쳤습니다.
결국 플레이스테이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소니의 괴실이 아니라 지갑을 열고 그 생태계에 남을지 말지 결정하는 유저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